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시간이고요. 우리 대통령과 헌법과 국가기관이라는 우리 2단원 중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우리 상권분립의 두 번째 기관이 바로 행정부, 정부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통령이란 누구인고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요.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행정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학습 주제 첫 번째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대통령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 지금 19대 대통령으로 지금 있는데요. 하면 이러한 우리가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많이 듣는 대통령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면 대통령 거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수라는 말과 수반이라는 말 우리 뒤에서 다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원수라는 말, 수반이라는 말 다 한자입니다. 근데 숫자가 전부 다 우두머리 숫자. 그러니까 우두머리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라든지 그러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대표이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있죠?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있으면 삼권 분립을 하죠. 세 개로 나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는데요. 이 행정부의 최고 우두 머리가 바로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다. 두 번째, 행정부의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의 세 기관인 행정부의 그 대표인 우두머리의 역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선출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통령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바로 우리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죠. 그래서 우리 가장 최근 선거는 언제 있었냐면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임기는 대통령은 한번 뽑히면 5년입니다. 여기서 5년이라는 것은 기간, 5년 단임제라고 부르는데요. 5년은 기간, 대통령 하는 기간이고요. 단임은 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호단자에 임명할 임자.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번만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풀어 헤치면 5년 기간 동안 할 수 있으며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앞에 보시면 오바마도 2번, 8년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 부시도 8년을 했습니다. 그 전에 클린턴이라는 사람도 8년을 했고요. 왜 이렇게 8년을 할 수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입니다. 4년 중임제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번 할 수 있다는 4년씩 2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4년씩 2번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4년에 2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러한 독재 정권 중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87년 6월 항쟁 이후로 개정된 마지막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헌법에서요. 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5년 단임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대통령 임기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할 수가 있다. 5년 단임제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87년 이후 역대 대통령을 보면 13대 노태우 대통령 88년부터 93년 5년 했죠.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로 93년부터 98년까지 5년 했습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16대 노무현 대통령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이죠. 17대 이명박 대통령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18대 박근혜 대통령 2013년부터 5년을 못 채웠어요. 중간에 탄핵을 당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중간에 탄핵으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헌법 우리 그 다음 단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파면을 당했죠. 그래서 5년을 못 채웠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네들이 아마 애들을 낳아서 키울 때 그 애들의 시험 문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5년을 못 채운 유일한 대통령을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87년 이후부터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단 한 번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수반이라는 한자어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거예요. 수반이라는 한자. 요게 한자로 숫자가 머리 숫자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자, 어떤 어떤 이제 자리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자리란 뜻입니다. 으뜸. 그러니까 가장 최고다. 어떤 수많은 자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인 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반이란 말은 무엇의 수반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직책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인 경우를 우리 의미하구나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의 역할 첫 번째 바로 행정부의 지휘 감독입니다. 첫 번째가 행정부의 지휘 감독. 그러니까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파악을 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지휘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공무원의 임명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들,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직, 지방직이 나는데요. 특히 국가의 채용에 대해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 최종적인 임명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임명 권한도 있다라는 거. 세 번째, 국무회의의 의장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가 지금 제대로 안 적혔네요, 얘들아. 국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회의 우리 뒤에서 알아볼 건데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든다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우리 요거 국무회의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국무회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게 빠졌어요, 얘들아.
네 번째가 있는데요. 요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통솔할 권한이 있냐면 국군을 통솔할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의 최고 통수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을 최종적으로 통솔하고 지휘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국군의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원수로서 두 번째는 우리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니까요. 원수라는 말은요, 장성 계급 중에 하나서 대장의 위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 가장 대표자란 의미예요. 가장 대표자란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원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면요. 첫 번째, 외교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와 무언가를 한다. 다른 나라와 무슨 일을 한다. 약속을 맺는, 다른 나라와 약속을 한다. 다른 나라 대표자가 왔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요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데요. 특히 헌법에서 나와 있는 어떤 거냐면 사법기관의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상권분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입법부 같은 경우 국민의 선거로 뽑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 임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 선거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임명을 시켜줘야 돼요. 이 임명을 시켜주는 것을 대통령이 구성을 해가지고 임명을 하는데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때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의 최고 국민의 선으로 뽑힌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 원수로서 이 헌법기관에 이러한 장들을 임명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하나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선거로 뽑힌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생길 수 있냐? 긴급 명령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든 질병이든 사회 재난이든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긴급 명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이제 긴급 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긴급 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번째, 계엄이라는 것도 선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계엄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 시,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을 거예요. 비상 상황 시 군대가 대신 통치하는 거죠. 국가에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누가 대신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군대가 대신, 우리가 하는 것을 군대가 대신 할 수가, 어떤 이제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엄을 내릴 수가 있는 것도 누가 내릴 수가 있냐면 바로 대통령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내린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헌법상에서는 바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위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대통령의 지위 권한, 그래서 첫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4개,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 4개, 이렇게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영상 이어지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